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도 어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까지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후전이 됐나요? 미국에서 어제 그 경제 지표가 여러 개 발표가 됐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지표들이 다 뭐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어제 먼저 ISM 제조업 지수를 먼저 보면은요, 51.7을 기록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가 51.5 정도 됐었는데, 그보다 소폭 웃도는 규모인데요. 아시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세를, 50을 넘지 못하면 둔화세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소비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72.2를 기록해서 전월 수정치인 68.4보다 크게 상승했는데, 이건 역시 2008년 2월 이후 최고치인 신뢰 지수입니다.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이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9,000건 감소한 36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37만 건을 밑도는 규모이고요. 또 건설 관련 지표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3년 내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주택시장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한 8,5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G2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의 양적완 효과가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완만하지만 이제 꾸준히 그 양호한 경기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가 안 좋다, 뭐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이 어쩌면 경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바닥을 통과하고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주말 사이에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몹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고용 부문인데 어떻게 발표가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에서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 부분 특별히 또 전망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미국의 대선입니다. 방금 미국 대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11월 6일에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11월 6일 현지 시각으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다음 주로 바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지루한 조정 상승을 보였는데요.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조만간 11월 국내 증시도 방향을 잡을 전망입니다. 우선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현재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증시는 상승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기해법의 일환으로 뭐 버냉키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를 주도해온 오바마였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승세가 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한 차례 충격이 불가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 계속 비판적이었고, 롬니가 당선되면 뭐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중국을 또 환율 조작국으로 최근에 지정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국이나 중국의 그 통화 절상 요구를 통해서 뭐 수출 환경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롬니의 당선은 국내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이 될 전망이 좀 많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편에서 그 가정하는 이제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되고, 그다음에 의회가 이제 공화당이 뭐 장악하면서 재정 적자 감축안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 절벽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는 현재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샌디가 오히려 이런 재정 절벽의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피해에 따른 이제 자금 수요가 있기 마련인데,
이 와중에 뭐 재정 절벽을 이유로 자금 집행을 뭐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 역시 뭐 경기가 또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급격하게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하는 최악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대선 시나리오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세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아마 종목별 차별화를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수는 뭐 크게 보자면은 뚜렷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뭐 당분간 계속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요즘 주식장을 보면은 미국 쪽 섹터하고 중국 쪽 섹터, 그다음에 업종으로는 뭐 산업재라든지 뭐 소재 업종하고 또 내수 소비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으로 봐서도 대형주,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차별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이제 미국 쪽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 소비재인 일부 IT주나 중소형주, 또 국내 내수 관련 소비재들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받은 후에도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중국 관련주나 산업 소재주는 아직도 힘든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도 고민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현재 이제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이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을 다시 살려니 뭐 일부 주식들은 이제 상당히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바닥권에 있는 대형 우량주들은 선뜻 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주의 예를 들어보면 뭐 환율 문제라든지 뭐 리콜과 관련된 루머라든지 뭐 향후 성장성이 정체될 것이라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 신저가 부근에 머물러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전차군단이라고 하면서 연중 최고가 부근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쏠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좀 관심권 바뀐데요. 이렇게 모두가 좀 자동차 하면서 매수를 부추길 때가 사실은 분할 매도 시점이었고, 지나고 보면 지금 이제 이런저런 악재로 인해서 관심이 좀 멀어진 상태인데, 지금이 오히려 최적의 분할 매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스마트폰 대응에 실패해서 뭐 적자가 구조적으로 뭐 될 수 있다던 LG전자라든지 패널 가격의 하락세가 뭐 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누구나 다 몰리고 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이고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가 최적의 매수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11월 증시는 이제 미국 대선이나 스페인, 뭐 그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달이라고 본다면 이번 달 들어서는 서서히 대형주의 상승 모멘텀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라든지 중국 수요에 민감한 산업재, 소재 업종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에 대비한 대표적인 화학 업종들도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좋을 듯 싶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최근 샤프를 비롯해서 파나소닉 등 일본의 대표 IT 기업들이 뭐 각각 6조 원, 뭐 10조 원이 넘는 그 적자를 보임으로써 유동성 위험에 생긴다는 그런 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에 따른 반사이까지도 얻을 수 있는 국내 대형 IT 업체들도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